그러니까 이건 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아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스타벅스가 비교적 한산했던 목격담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눈은 내일 있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쏠려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 자리에서 자체 조사 내용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앞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 족보가 지금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왔나? 그 정용진 회장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왜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를 이병철 회장이고. 네, 우리는 이제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라고만 알고 있지. 예. 그가 예. 그냥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가 아니에요. 와. 친일파였어요. 그러면 이제 네. 본인의 아버지의 아버지.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그는 일본의 그 친일하는 당시 총독부 산하의 조선체육회 거기에 이사로 활약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만주로 사업을 떠날 때는 정무총감 제2인자죠. 총독부에. 그가 직접 나와서 반도호텔에서 성대한 그 연회, 환송회를 여는데 참석해서 격려할 정도로 역량이 역할이 컸던 친일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 뒤에는 그가 사업에서 다시 정치 활동에 뛰어듭니다.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그래서 검유착, 재벌과 사실은 권력의 유착의 고리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병철 회장의 덕만 본 게 아니에요. 삼성한테도 혜택을 준 거예요. 주고 받은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와 그 아버지인 정재현이 결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딸과 아들이 결합하면서 그런 결혼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정용진인 겁니다. 정용진은 그러면 사고는 네. 외가 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친가 쪽에서 이미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DNA에 뭐가 있는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연자제나 이렇게 엮어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런 말을 하고 보면 이런 은행을 하니까 예. 거의 이제 DNA가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 저런 사고를 가졌나 어떤 그 연관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따지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누가 나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이런 것을 계속 묻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멸콩놀이를 하고 이러니까 결국 가문, 할아버지가 호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용진 회장의 할아버지가 네. 친일을 했으면 해방 이후에 뭐 반민특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 배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바로 다시 또 사업가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그럼 뭐 성성장구했죠. 대부분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반민특위는 이승만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위원들, 반민특위 위원들 전부 다 죄인처럼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리고 그 반민특위에 오히려 해부됐던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산 그 결과가 지금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용진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본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용진이 한 게 아니면은 네. 정용진의 지시나 이렇게 한 게 아니면은 내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실수로 예를 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은 이제 뭐 찍지는 않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걸 했는지. 예. 최소한의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이제 네. 부적절한 마케팅 가지고 막 논란이 있어요. 뭐 집게 손가락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네네네. 아니다. 누가 얘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 뭐 이제 편의점에 네. 막 해명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해명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만 하지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이 마케팅을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는지 당사자는 이 논란을 알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죠. 당연히 지금.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아니 정영진 회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용진이요. 거의 회장님급이야. 돈은 거의 회장님급이야.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영진의 지시거나 아니면은 정용진으로 들렸어. 정용진의 지시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왜 이걸 하냐면은 정용진이 우파 성향을 가진 거는 저는 솔직히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멸공 그것도 그냥 장난 그것도 봐줄 수 비판 많이 있다. 하시면 봐줄 예. 수 있는데 예. 2021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인스타그램에다가 가재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예.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가재야 이거를 했는데 가재? 그게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그 어린 그 학생들한테 그 방명록에다가 추모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용진이가 그때 했던 게 딱 그거 조롱한 거였거든요. 202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롱을 여러 번 했던 전력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극우와 우익은 우파는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의 극우라고 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유대인 학살을 옹호합니까? 그런 거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스타벅스 텀블러를 든 AI 전두환 영상입니다. 맛 좋다. 광주는 하나의 총기를. 전두환의 5.18 폭동 망언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탱크데이 홍보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지만 스타벅스를 감싸는 극우 성향 게시물들이 SNS에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면에 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등장합니다. 스타벅스 모델처럼 머그잔을 들고 있고 고 박종철 열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형 문구와 합성한 사진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섬뜩한 영상도 나옵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달린 탱크가 정부와 여당 지지자를 멸칭하는 말이 적힌 벌레를 깔아뭉갭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스타벅스 탱크가 커피 폭탄을 발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구호를 본뜬 다시 스타벅스를 위대하게라는 글도 달렸습니다. 애국우파 스타벅스, 우파라면 스벅 가자, 불매가 아니라 사주기 운동이라는 글도 잇따릅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벅의 신세그룹 회장 정용진 회장은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들께 알려졌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탱크데이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을 놀이 삼아 스타벅스로 집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우리가 광화문 스타벅스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극우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조롱하고 막 뭐 노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너네랑 똑같다. 이거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5.18 특별법이 아니 잠깐만요. 예. 요 김민전 씨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한기호 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 행안부가 이번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 가지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공기관들 좀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보수 외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거다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의 발언도 아니고요. 뭐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제 익명성에 기대서 활동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그런 게시글도 아니고 현역 의원들의 이야기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짚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18 뭐 정신 헌법 개정 다 찬성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말했던 게 다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진짜로 뭔가 5.18 관련해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뭐 겉으로는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사건이 나오니까 본색이 약간 드러났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조갑재 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1933년도에 있었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하고 유사하다.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지금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여선홍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무슨 인증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이 모욕행위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숨어있는 1인치라고 할까요? 개정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까지 좀 막아낼 건 막아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또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여선홍 대변인이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5.18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은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왜 나왔냐면은 그때 그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5.18 그리고 12.12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의 그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5.18 특별법이 나왔고, 이 5.18 특별법의 제1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다시 그 기소할 수 있게 공소시효 중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5.18 관련된 이러한 뭐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막 그 뭐 국민의힘이든 저쪽 계열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뭐 폭동이라고 그러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회 악이다. 그러면서 전체 마지막 부분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예. 그 조항이 뭐냐면은 바로 이 허위사실. 예. 그러니까 5.18 관련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은 처벌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타벅스 건이나 아니면은 구구 일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약간 조롱이거든요. 조롱과 모욕이 담겨 있죠. 그렇죠. 예. 조롱과 모욕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는 지금의 5.18 특별법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실제로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항을 추가시켜서 단순하게 그냥 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이런 스타벅스 관련된 이러한 논란에서도 계속 이렇게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집어넣겠다,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건 이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허위사실 그 뭐 어떤 건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넓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조롱 등,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막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런 마케팅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벌이 어려운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취지입니다. 스타벅스 5.18 조롱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걸 마케팅을 활용했다.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는 이 정용진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예. 나는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 영상 혹시 있나요? 네, 그거 잠깐 볼까요? 해당 이벤트 건이 조용진 회장까지 결제가 들어간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 건은 계열사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의 일종이고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나는 안 믿어요. 왜냐? 예. 정용진이가 그동안 해왔던 짓이 있잖아. 그렇죠. 그 맥락에 이번 일이 맞잖아, 맥락과. 예.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뭐 이게 사실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 모른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지금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으로 네. 지금 불매 운동이 이어진 거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매번 이걸 다뤄서 뭐 다 알겠지 하고, 오늘도 요걸 또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 왜냐,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내가 하라고 했어, 이거.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해왔는지. 예, 이게 사실 긴 설명보다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가장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16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게 가장 논란을 키웠었죠. SNS에 대놓고 멸공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또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요. 한심하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되게 사실 일베에서 많이 하던 짓거리인데 이렇게 뭐 멸공 이걸 심지어 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중국 시진핑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그 사진을 내리고 쓱 바꾸면서 자기의 그 멸공은 이 세 번째 사진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내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이랑 연결시키지 마라. 왜냐면 이제 그 정용진 씨가 그 중국이랑 또 사업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중국은 아니고 북한만 향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하고. 심지어 이것도 비겁하기까지 하고. 그렇죠. 비겁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세월호 아이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그렇습니다. 방명록을 쓰셨던 문구인데 네. 이걸 이제 일베에서 계속 조롱을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그 오너라는 인간이 요러고 SNS에 대놓고 조롱을 해서 일베에선 또 엄청 좋아했었죠.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거 올려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니까 생선, 죽은 생선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사람도 아니야죠. 나는 이건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충격적인 게 앞에 두 가지도 문제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죽하면 기사에서도 죽은 반려견에도 그러니까 자기 반려견에도 저런 걸 조롱하는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고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뭐 마가 관련해서도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고 예. 매부쇼에서 빌드업 코리아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빌더 코리아 락브릿지. 예, 거기에 이제 한국판 마가라 그러면서 네. 여기에 이제 뭐 행사에 스타벅스 커피도 제공해주고 요때도 사실 네. 원래 논란이 됐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논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예 그냥 MEGA 이게 마가를 따가지고 이마트를 여기 갖다 넣어서 요 모자를 자기 지인들한테 몇 개 선물했다라는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그 세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뭔가 사람이 겸손하든가 해야지. 우리 사회에 뭘 공헌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님 보세요. 댓글 봐봐.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아니, 노력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몰랐다는 분이 많네요. 진짜. 다 몰랐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매불쇼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자주 불러주시면 예.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너무 진짜 너무 좀 화가 나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우리 팀장님은 혹시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차라리 주무실 걸 그랬나? 아니 너무 바쁜데 저희가 모신 것 같아가지고. 5월 18일에 대통령께서 광주를 오셨고 또 저녁에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광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서 가서 집회 신고를 직접 했는데요. 내일 15시 광주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걸린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한 번. 첫 제동이야 첫 제동. 근데 이게 괜찮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합니다. 5월 18일에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던 자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5월 18일에. 이거 진짜. 계엄군을 두둔해. 근데 이 유튜브 진행자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더만. 아, 그래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5.18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가령 한강이 쓴 책이라거나 좌파 감독들이 만든 그런 이상한 서사를 담은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알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희생당했고요. 저희 펜앤마이크가 5.18의 그 진짜 실체를 갖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일반 국민들, 특히나 이제 40, 50 세대들은요 이미 전교조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가 5.18이 뭐 대단한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저 백지원, 야 한강 작가가 왜 그때 안 태어나? 한강 작가가 70년생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 안 태어나면 말 못하냐?
본인도 안 태어났어요 그때. 본인은 안 태어났어. 본인도가 아니라 한강 작가는 태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자가 자신의 또 SNS에서 계엄군이 쓴 수기가 있어. 계엄군이 쓴 거.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또 올려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진 좀 볼까요? 네.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오른쪽에. 네. 저기 영화는 역사가 아니다. 지역 감정은 날조된 서사다. 아픈 역사일수록 바로 알아야 한다. 미디어의 천박한 눈속임에 속지 말자. 기득권이 강요하는 금기에 저항하자. 그리하여 마침내 벽을 부수자. 근데 저 책이요. 네, 계엄군 수기. 5.18 왜곡 도서로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팀장님, 여기 계엄군 수기라는 게 이 뭔가요? 재단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건 정도 됐던 왜곡 도서를 45건까지 늘렸고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목록을 공개하고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카이데일리 광고주를 조사를 할 때 확인을 했는데요. 스카이데일리 지면을 보시면 인터넷판의 지면을 보시면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고 그 책을 구입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실제 많은 그때 당시 계엄군들이 5.18 직접 수기를 쓰면서 5.18 폭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엄군들이 5.18은 폭동이고 시민들은 폭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연태라고 보면 돼. 김연태가 하는 짓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기를 쓰는 거야. 그게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어 이게. 이 책 같은 경우에 서평에 지만원 그리고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추천사를 썼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만원 같은 경우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언급이 됐었고 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스카이데일리 떠나서 또 다른 언론사를 만들었는데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그때 본인이 데려왔던 칼럼니스트와 내용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똑같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한테 냅둬야 되나 저런 사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이사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준비한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보셨듯이 저 백지원이라는 사람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11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네. 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무슨 예. 금기에 맞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전해드린 힙합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힙합. 이게 첫 번째 사진 보면서 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래퍼 리치 이기라고 이게 일베 래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고 이 딱 숫자를 보세요. 523. 이게 이제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딱 겨냥해가지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근데 아예 공연 일시, 시간, 그리고 입장비 이걸 보더라도 그냥 명백하잖아요. 입장비도 52,300원인데.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해서 재단에서도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밤에도 막 주메이하고 심지어 뭐 조수진 이사님이나 이제 재단 실무자분들은 새벽까지 이걸 대응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라고 이제 좀 다들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문제야. 얘네들은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과받고 합의해서 끝낸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약속을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진 때문에 또 힙합씬 안에서 또 난리가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왜 저렇게 가가지고 사과하냐. 이럴 거면 왜 저런 활동명으로 활동했냐.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음지 양지에서 다 손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말투를. 혐오네. 맞습니다. 나 뭔가 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단에서 당연히 이제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이건 지금 상황상 일단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고인 모욕은 물론이고 소아 성범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뭐야 이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수십 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사가. 이건 너무 토 나온다 진짜. 그래서 이게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 갤러리 유저들조차도 이거는 옹호 못한다. 이런 반응이 이어진 겁니다. 이거 토 나와. 이런 거를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대응하잖아요. 아까 뭐 거대 악에 맞서는 것처럼 검열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북한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0대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또 황당한 건 다음 사진은 이 래퍼의 친구가 또 저렇게 너네가 걔네들 피곤하게 만들어 버려라. 일종의 자기 팬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노무현 재단 좌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자료 지금 수집하고 제보도 계속 오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문제가 유명한 네임드 래퍼들이 앞에 그 공연에 같이 이름을 올렸었어요. 한 15명 정도가. 근데 이제 사실 힙합을 좀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래퍼들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 디플로라는 래퍼는 사과를 했고요.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하죠. 매불쇼 나왔었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실 여기 노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노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그런 이해가 된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상 외 래퍼들도 여기 포함된 거를 보면은 힙합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심각하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문화로 소비가 되어온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힙합씬의 엄청난 자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 몰랐다. 나는 모르고 그 공연에 참여했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스며들어 버린 거거든요.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오,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게 다행히 랩비트 2026 6월에 대형 페스티벌은 취소가 됐는데 오른쪽 방금 보여드렸던 아니 근데 이 공연에 이 사람도 들어갔었어? 내가 아는 그 사람 지금 댓글에 나오는데 누구? 아니 그 나를 엄청 좋아하는 그 래퍼가 있거든. 아 그래요? 네. 그 유명한 분인데. 누군데요? 아니 아니 그 들어갔어요 여기? 예. 사과했나 모르겠네. 들어갔다면. 그 쇼미 했어요? 쇼미 심사했던 사람인데. 심사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와, 나 지금 너무 충격이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진은 태호 서울이라는 데서는 아예 그냥 이 논란이 있었는데도 지금 또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5월 30일에. 이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다음 사진으로 가면 그 이준석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예 그 이 래퍼 노래 제목이 이준석이었고요. 이걸 이준석이 또 샤라웃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가사 세 번째 제가 빨간색 표시해놓은 부분 보시면 노무현처럼 점프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이게 뭔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미치겠네 이놈들.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이게 기사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몰랐다는 거 핑계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심각하다. 그 혐오 분위기에 올라타 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혐오한 거 갖고 와봐라.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이준석이가. 네. 그 다음 사진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롯데자이언츠 그 자막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10대 20대들 사이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혔냐. 지금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게임이 있고요. 힙합, 패션, 웹툰, 유머, 성인물, 입시, 뭐 패션 이게 2개 들어갔고 투자 이런 데에 쫙 비슷한 내용들이 퍼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힙합 중에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 사진들 보시다시피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 이런 게 이제 인터넷 방송 BJ들하고 커뮤니티하고 SNS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확산이 됐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제 이명박 국정원에서 대놓고 공작을 해가지고 이 처음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 차원에서 이게 대응하는 게 이렇게 벅찬 이유가 아예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명박부터 타고 올라가서 이걸 추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아예 그냥 학생들이 노무현이 응디시티 이런 걸 얘기하면 학생들도 다 까르르 웃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게임 형태로도 저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대로 옮겨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인들한테 좀 하나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경제 살리면 이런 거 해결이 된다. 좋은 정책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네. 그러니까 물론 일부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놀이로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조롱을 하잖아요. 무섭다 이거는. 일종의 극우 파이프라인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불안과 외로움 이게 이제 취약자죠. 취약자들을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조작 세력들입니다. 일종의 포획자죠. 그리고 이게 AI 시대에 무서운 게 알고리즘 증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맨날 뭐 10대 20대 자체를 악마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펜코의 그 맨 위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5.18 담당자가 그 젊어서 스타벅스에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10대들 일배 드립 민마냥 즐겨 쓰는데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모를 리가 있냐.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제가 대응하자라고 얘기하면 10대, 20대 악마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은 기성 정치인이나 관료분들이 잘 넘어가는 주장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연 소멸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된다. 한마디로 이런 드립이 노잼이 되면 알아서 없어질 거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조롱 20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좋은 정책 긍정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걸로는 처방이 안 되고 그게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웃어 넘기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의 위선 내로남불 무능 때문이다. 요 얘기도 많은데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정당화가 됩니까? 민주당 때문에 자기가 막 고인 모독하고 소화성범 얘기한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근데 왜 민주진영 안에서 좀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반성을 할 건 해야 되지만 전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저걸 정당화해 주는 건 전 끊어내야 된다.